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멋진 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안보 및 외교 연구소의 회장인 댄 다이커와 그린 프린스 모사부 하산 유세프입니다. 저는 마치 가족 모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두 분 모두를 정말 잘 알고 무척 사랑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모사부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젠, 오늘이 2025년 6월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처음 전쟁에 돌입했을 때 그게 12일 전쟁이었죠?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라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첫 2주 동안 저를 걱정해서 근처에 대피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마쿠에서는 혼란이 컸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죠. 나는 지금 이란 이라크 국경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너는 어때? 저는 대피실에 있었어요. 그래. 알겠어.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전쟁과 이번 작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12일 전쟁은 작전이었고 최첨단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기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번 불평만 하고 시끄럽기만 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12일 동안 이스라엘 아야톨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충격에 질려 숨이 막힐 때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보상을 챙기러 온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끌렸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열이틀 전쟁은 최첨단 군사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준비되었습니다. 이것.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전에 일을 끝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습니다. 12번째 날은 끝까지 계속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야 했고 6개월 후 그들에게 다시 부탁했죠. 우리 다시 가자고. 이제 당신은 결심을 했군요. 6개월 후 6개월 전에는 우리가 유리했어요. 우리에겐 전 세계와 동맹국들이 우리 편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당신은 거기서 멈췄고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오만함이었죠. 당신이 나타나 우리를 이 끝없는 수렁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이게 단순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조직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 트럼프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자신만을 대표합니다. 저는 저 자신만 대표합니다. 그는 전쟁을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일정에 맞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사드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위를 점했을 때 그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도움이 곧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재앙을 부르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가기도 전에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누가 전쟁에 가는지 전쟁에 일정에 맞춰서 전쟁을 하나요? 특히 그렇게 강력한 적과 싸울 때는 5주 안에 끝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계획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설 때는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도 각오해야 합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설 때는 오직 승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쟁 중인 이 시기에 왜 이스라엘 국가에 방어 가능한 국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0초 안에 그 질문에 답하겠지만 먼저 돈 대사가 말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모사브가 방금 말한 내용은 중동 지역 출신의 전문가가 그 지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중동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논지였습니다. 아단 대사는 서사전이 우리에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JCFA에서 모사부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운 것은 우리가 오늘날 아랍 무슬림이 다수인 중동에서 가장 토착적인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장 토착적인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돈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정치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사부가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중동인으로서 중동에서 전쟁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마지막 10초 동안 언급된 방어 가능한 국경은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967년의 번개 같은 승리 이후 이스라엘의 안보 교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브 하하루라고 부르는 유대 사마리아 산등성이에 적용되었고 우리에게 동쪽 측면에서 지형적 이점과 전략적 중심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을 북쪽, 즉 레바논 맞은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까운 장래에는 레바논에서 결코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위타니 강, 심지어 아왈리 강과 남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또 다른 10월 7일을 결코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완충지대와 비무장지대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가자 지구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각자께서 이번 사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피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는 10월 7일에 발생한 거 아시죠?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미지를 회복하고 실패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에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매우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이 상황에서 승리자로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어렵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진실에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선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행하는 이야기, 피해자 서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대중이든 정책 결정자든 이스라엘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들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괴물을 달래고 여론에 영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축하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시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방금 망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등졌을 때, 특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전체 구조의 초석이자 주된 기둥을 망쳐버린 겁니다. 저는 아랍인들, 무슬림들, 반유대주의자들,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국가로서 거의 5,000년에 걸친 끝없는 말살 시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존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싸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 지능, 그리고 이해력을 가진 나라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력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초강대국이나 여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면 가장 큰 고통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이유로 일부러 자신이 보유한 첨단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아직은 몸풀기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존재가 있고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길어 죄송합니다. 저는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합니다. 각자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생존을 생각한다면, 5,000년이라는 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 거기에 한마디만 덧붙여준다면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치 유대 율법학교에 돌아가 수석 랍비와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머삽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관적이라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제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는 모사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으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알렉스와 제니스, 지난 이틀 반을 겪고 나니 저는 낙관적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이곳에 모인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 방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싸우러 보냈죠.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과 아들들이
7일부터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웠던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과 아들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는 아직 그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본보기, 세상의 도덕적 본보기가 되어 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매우 낙관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은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있는 고귀한 영웅들입니다. 미래에는 기대할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